앞에 건 못 쓸 거 같아. 자, 지수. 1단원이 지수야, 1단원이 지수인데, 자, 내가 이 단원을 배우는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선행한 사람 손? 수원 선행해 본 적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럼 성준아, 물어볼게. 1단원 지수 단원에서 뭐 다뤄? 그러니까 내가 배웠으면 이해해야 돼. 내가 배웠다는 말은 여기서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럼 1단원에서 뭘 할까요? 거듭제곱근. 책 뜯을래 저렇게 뜯으면 슬픈데 잘 안 뜯기지 않았어? 되게 덕지가 안 뜯겨가지고. 성장이 뜯어야 성장이. 자, 거듭제곱근을 배우는데, 자, 이 거듭제곱근을 배우고 그 다음 또 뭐 배워요? 지금 한번 보자고. 일단은 보면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그리고 지수의 확장을 배워요.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 그 다음에 이가 지수의 확장. 자, 이걸 배우는 목적이 되게 뚜렷해요. 왜 이걸 배울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뭘까? 지수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지수함수를. 그러니까 뭐냐면 y는 2의 x제곱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봐봐. 그리고 나서 y는 4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와 뭐 더하기 1 이런 그래프랑 y는 2x 그래프가 있어.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근데 그 전에 먼저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 함수 배웠잖아요. 함수 배우면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 있죠. 근데 그래프로 그리려면 정의역이 뭐여야겠어요? 자유? 우리가 이거 예쁘게 표현하잖아. 정의역이.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역이 뭐야? 실수. 응? 그치, 모든 실수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요 올라가는 요 놈의 범위를 모든 실수로 확장을 시키는 게 제일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그거 하려고 일단은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연산 같은 거 하려고 이제 배우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수를 안 했잖아. 거듭제곱 관련된 거 잘 안 했죠? 제곱근 관련된 거 안 했잖아. 맞지? 언제 했어요? 제곱근 관련된 거? 중3 때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죠? 그리고 지수는 언제 배워요? 지수는 중2쯤 배우나요? 물론으로 막 선행을 많이 해서 아마 그 교육과정이 예쁘게 정리는 안 돼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배운 범위가 어디냐는 거야. 지훈아, 배운 범위를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어? 일단 생각해보자. 우리가 2의 1제곱이 있고요. 2의 2제곱이 있죠? 2의 3제곱 이런 거 배웠어요. 맞습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런 것들 배웠는데 잘 봐봐. 요 밑에 있는 숫자의 범위가 어디예요? 이건 뭐 자유로웠지. 그냥 숫자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봐봐. 나는 결국에 얘를 모든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하고 싶어. 근데 당장은 배운 게 이게 뭐예요? 자연수 범위죠. 맞아, 아니야. 이 자연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시키는 걸 하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해봐. 2의 2.1제곱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내가 그릴 수가 없잖아. 이게 뭔지 정의를 해야 될 거라.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확장시키는 걸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처음 좀 간단한 걸 먼저 연산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인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거듭을 뺀 것만 배웠어. 제곱과 제곱근을 배웠죠. 기억납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x를 놓는데, 자,
표현을 하자면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건 x제곱이 a다. 이걸 이렇게 됐죠. 이때 우리가 이거를 x를 뭐라고 하죠? x는 x는 a의 뭐다? 제곱근이다라고 배우죠. 중학교 때 여기까지는 했잖아. 기억나? 맞아요? 자 우리가 해보자. x가 3의 제곱근이에요. 그럼 우리가 x를 어떻게 쓸 수 있었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 이유가 뭐다? 요 의미가 뭐냐면 x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는 의미였거든. 맞아 아니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이 2까지밖에 안 했다고 2까지밖에. 근데 우리가 이제 알잖아. 자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울게요. 원래는 그 제곱까지만 했는데 우리가 이미 세제곱, 네제곱 다 배웠죠. 배우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a를 곱한 a 1제곱이든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불러요. 통틀어서 거듭제곱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a의 n제곱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부르고 거듭제곱의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부르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아직까지는 요게 이제 n이 자연수 범위일 때 얘기해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떠오르는 거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a의 자, 다들 여기 읽어봐. 교재 지금 8쪽에 있어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하면 어떻게 바뀐다? a의 m 플러스 n이 되죠.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됐었어? 중학교 때? a의 m 곱하기 n이 됐죠. 맞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을 보시면 3번에서 a, b의 n제곱을 하면 각각 쪼개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된다라고 배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렇게 된다. 분수일 때도 하면 쪼개져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된다. 당연히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요게 중요한데 나누기는 어떻게 돼요? 재현아 나누기 하면 어떻게 돼? m이 m보다 크면 m이 m보다 크면 a m 빼기 n a의 m 빼기 n이고 같으면 1이고 작으면 a m 마이너스 n 분수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당연히 써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숫자를 넣고 해보면 저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저렇게 외웠어. 맞지? 그리고 저렇게 외웠던 근간은 뭐였냐면 n이 자연수인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 있냐면 n이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이 요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까지를 얘기를 한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지수 범위가 바뀌면서 식이 바뀔까 안 바뀔까? 조금은 바뀔 건데 사실 이게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이 기본 룰이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배울 겁니다 오늘 하면서. 자 일단 그래서 거듭제곱이 뭔지랑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어요. 뭐 지금까지는 그냥 듣는 거지. 여러분 진짜 문제 푼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봐봐야 그렇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아직은 용어 얘기니까 재미없죠? 수원이 원래 그렇게 재미없어요. 개인적으로 수출은 좋아하는데 수원은 싫어요. 나도. 수원이 좀 재미없는데 처음에 개념 용어 잡는 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거듭제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걸 여러 번 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게 뭐다? 거듭제곱근입니다. 자 거듭제곱근은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제곱근 관련된 거라 해서 연장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한 것처럼 x의 n제곱이 a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x를 어떻게 부르죠?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x제곱이 3이다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쓰죠? x는 3의 제곱근. 딱 중학교 때 여기까지 배웠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보자고. 예를 들어 x 세제곱은 8이다. 얼마예요 사실? 세제곱해서 8 되는 건 뭐야? 2죠. 2만 있어 근데? 중학교 때는 실수까지 배웠으니까 2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빼기 8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 준영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랑 x 빼기 2랑 x제곱 더하기 2x 2x 플러스 4는 0이다. 그럼 여기서 x는 얼마? 2 나오고 여기서 x 얼마 나와?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자, 고등학교 때 허수 배웠죠? 그래서 요거까지 확장이 되겠지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x는 사실 자, 요 x는 지금 요걸 쓰면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x는 8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제곱근이면 뭐가 나온다고? 실수 범위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2가 나온다고 쳐. 근데 이제 범위가 고등학교 때 복소수 범위로 확장이 됐죠 우리가. 그러면 얘도 돼 안 돼? 얘도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들도 이 x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의 횟수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배웠어. 그리고 그걸 토대로 거듭제곱근을 배운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있겠죠? x의 4제곱이 16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x를 어떻게 쓸 수 있지? x는 뭐라고 써야 되지? 16의 몇 제곱근이에요? 4제곱근이라고 쓰는 거겠죠? 그리고 그럼 x 4제곱이 16을 풀면 나오는 x가 싹 다 이걸 만족하겠지. 자, 그럼 여러분 16의 4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라고 하면 다 써야 되는 거야. 실수 범위에서 구하는 거라. 자, 당연히 뭐가 있어요? 실수 범위에 누가 있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고. 자, 복소수 범위에서 누가 추가돼요? 풀마 2i 추가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하는 게 이제 2번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알게 되는 거. 그러면 거듭제곱이 뭔지 알고 거듭제곱근이 뭔지 알았어. 그럼 지금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 거듭제곱을 구해보니까 우리가 제곱근 할 때랑 똑같아요. 제곱근 할 때도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제곱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면 x는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중학교 때는 없다라고 배웠지. 왜? 실수 범위에서는 없으니까. 그죠? 이제 허수 범위로 넘어왔으니까 포함되는 복소수 범위 입장에서 보면은 이 x가 뭐가 나오는 거지? 풀마 2i 이런 애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거듭제곱근 중에서는 누가 있다? 실수인 애가 있고 허수인 애가 있다 라는 것까지 설명하는 게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게 나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고민이 되는 게 있어.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추가로 고민이 드는 건 이거야. 그러면 x 세제곱이 4다. 여러분 요거에 대한 걸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는 거죠? x는 4의 세제곱근이거든요. 있겠지. 당연히 있기는 있을 거라고. 맞아 아니야?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세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근데 궁금한 건 이거야.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러면은 재현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응? 뭐라고? 4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x제곱은 2가 분명히 존재했어.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거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수학 기호로는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었지. 그래서 자 x는 2의 제곱근인데 이걸 어떻게 다 썼지? 여러분 기억나요? 지훈아 이거 어떻게 써? 썼잖아. 이게 뭐야 x. 이거 x는 얼마야? 그냥 이거 풀어봐. x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루트 2. 그러니까 루트라는 기호를 만든 거잖아. 맞지 아니야? 요 기호를 만들었다고. 같은 식이에요. 이걸 풀기 위해서 기호를 새로 만들기로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x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이게 2를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곱해서 없어지는 뚜껑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세제곱해서 없어지는 뚜껑은 어떻게 만들까? 3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냥. 기호를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세제곱을 하면 4가 나오는 애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로 정한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거 표시하는 법이 필요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이런 표시하는 법을 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9쪽에 있는 세 번째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복습하는 느낌으로 계속 수업을 들어주면 돼. 지훈아 다 아니까 멍 때리는 거지? 멍 때리지 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n제곱근 a를 구하기. 자 일반적으로 봐봐요. 실수 a의 n제곱근 이걸 의미하는 게 어떤 상황인 거죠? x를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얘들아? n차 방정식이지. 자 n차 방정식은 중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n개가 나오는 게 n차 방정식이에요. 맞습니까? 네. 3차는 허근 포함하면 3개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중근을 중복해서 체크한다고 치면 4차는 4개가 나오는 거고 5차는 5개가 나와요. 그럼 n차면 n개가 나올 거야. 그 n개의 제곱근가 뭐냐면 실수랑 허수인 x를 합치면 n개가 나온다고. 그제? 그래서 그걸 다 쓸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 실수인 녀석을 표기하는 방법을 배우자는 거야. 마치 예전에 처음 중학교 때 루트 2 배웠던 것처럼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봐봐. 내가 요걸 풀어야 되잖아. 자 이제 약간 이제 고등학교스러운 수학을 할 거예요. 보시면 y는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y는 x의 n제곱과 y는 a를 연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1번 n이 홀수인 걸 해보자고요. 자 n이 홀수면은 x 세제곱이나 5제곱, 7제곱 이런 애를 해보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제곱 그래프 그리는 법 배운 적 있는 사람? 수투했으면 알 텐데. 근데 사실은 지금 수원을 하는 입장에서 모르죠. 그래서 그냥 임의로 줄게요. 지금 보면 그냥 보시면 돼요. 정말 저래요라는 건 나중에 그게 궁금해하면 돼. 자, y는 x의 세제곱, x의 5제곱, 7제곱 같은 그래프들은 어떤 모양을 가지냐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그래프를 가져요. 다들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가집니다. 됐습니까? 네, 이건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하자. 알았지? 자 그럼 여기에다가 y는 a를 그어. 그럼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지. a가 양수일 때도 하나, 0일 때도 몇 개? 하나, 음수일 때도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기할래? 라고 약속을 정해보자고. 이거 어떻게 표기해요? 방금 약속했잖아. 우리가 아까 봤잖아 살짝. 지금 원래 이게 되게 많아. 허수인 것까지 하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n제곱을 해서 a가 나오는 양수인 한 놈 있잖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면 이상한 거야. 약속을 한 건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치? 이름 그렇게 정하기로 하는데 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름 같은 거는 그치? 이런 기호의 약속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외우면 되는 파트예요. 이걸 어떻게 쓰기라고 하냐면 양수지. 부호는 요 앞에 걸로 써. 자체적으로 안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n제곱근 얼마? a라고 쓰기를 한 거야. 이때의 x값을. 그게 약속이라고. 그래서 n제곱을 하면 a가 나오는 애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어때요? 이거는 a가 음수지. 그래서 그냥 n제곱근 a 똑같이 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쓰는 거야. 어차피 하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홀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오려면 자체적으로 홀수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다 뭘로 쓰기로 했다?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기로 한 거야. 어떨 때 n이 홀수일 때는. 됐습니까? 어차피 하나 나오니까 그냥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퉁친 거야. 다.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풀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x 5제곱이 7이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라고 하면 되게 많겠죠? 몇 개 나와요? 이 7의 5제곱근은 5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건 뭐밖에 없어? 이거 중에서 실수인 걸 구하라고 하면 x를 뭐라고 쓴다고 그냥? 바로 5제곱근 7이라고 쓰고 끝낸다는 거야. 요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얘기야. 그치 재현아? 넌 다 알지? 그 다음 x 7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건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다고?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시오. 단 실수 범위에서 라고 하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 그냥 x는 7제곱근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고 끝내기로 약속을 한 거라고요. 어떤 경우에 한해서 n이 홀수일 때는. 됐습니까? 됐지? 저 기호를 쓰는 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호 정의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n이 뭐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한 거야. 그럼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n이 짝수일 때는. 제가 설명해봐. n이 짝수일 때 어떻게 돼? 실수일 때 2개 나오죠. 오, 어? 네? 아, 실수인 거 구하는 건데, 그렇지. a가 양수일 때 2개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 말이겠지. 자,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지. 똑같아요. 4제곱이나 6제곱, 8제곱 이렇게 하면 가팔라지는 양만 커지는 거지 모양은 똑같이 이런 개형이에요. 자, 여기에서 y는 a를 그어. 그러면 어차피 이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y는 0일 때는 0 하나겠지. 그리고 y가 a인데 a가 음수일 때는 어때요? 있어 없어? 교점이 없으니까 실수의 애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푸는 게 뭐냐면 x n제곱은 a를 푸는 거예요. 근데 a가 0일 때는 0 하나 나오고 음수일 때는 없다는 거야. 짝수 제곱할 때는. 그쵸?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양수에서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지. 그럼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n제곱근 a를 쓰는데 둘 다 n제곱근 a라고 하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지? 그래서 음수인 애는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양수인 애는 앞에 플러스를 붙인다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n이 짝수면 여기 음수가 올 수가 있어 없어? 음수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수 범위에서는. 우리가 이미 제곱근 할 때 배웠던 것처럼. 맞나요? 루트 배울 때 했던 거잖아. 루트가 2가 생략된 거잖아. 2일 때는 어떻게 돼? 안에 음수가 못 왔지, 실수 범위에서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표기, 부호 표기는 뭘로 한다고? 루트 앞에 걸로 한다. 왜? 이렇게 2개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했다까지가 3번이에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권 성질 이용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요거 3번까지 배운 걸로 문제를 살짝 풀어보고 또 그 다음에 그 거듭제곱권 성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교재 13쪽 펴보세요. 13쪽. 아우. 파트가 진짜 개재미없는 것 같아. 조언은. 좀만 참아. 수초는 좀 재밌잖아. 그치? 수초 해본 사람. 그거 좀 있네. 수초는 좀 할만하잖아요. 미적분은. 그죠? 극하는 뭐 이런 거는 좀 할만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수원은 원래 재미없고 수원은 사실 좀 재밌어지려면 이제 요런 거 다 배운 상태에서 함수들 막 연립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심화 문제 들어가야 좀
문제 푸는 맛이 좀 생겨요. 그 전에 좀 외우는 거 위주라고 보면 돼. 처음 배운 학생들은. 자, 한번 개념 익힘 1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눈으로 한번 봐봐. 1번.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하나만 있나요? 자, 세제곱근이면 원래 실수랑 허수 합치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겠지. 그럼 1번에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x라고 하면 자, 어떻게 풀어야 되죠?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8은 0이다. 인수분해해서 x 더하기 2에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는 뭐예요?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2 있고 추가로 누가 있지? 1 풀마 루트 3아 있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지금 보면 요런 그 거듭제곱근 관련된 문제 풀 때는 되게 웃기지? 일반적으로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라고 하잖아. 우리가 문제 풀 때 복소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실수라는 말을 따로 안 해주면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야. 자, 그럼 2번 같은 식으로 81의 4제곱근은 얼마예요? 81의 4제곱근은 3이다. 맞아 아니야? 풀마 3, 풀마 3아이까지 써야겠지. 그치 얘들아? 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마이너스 2의 4제곱근이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걸 생각한다고.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고 a가 음수야. 실수가 있어 없어? 굴절의 개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실수인 게 개수가 몇 개? 0개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고요. 한 개가 아니죠. 그치? 그 다음 4번. 자, 루트 81이면 얼마죠, 여러분? 루트 81이면 9죠.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9의 4제곱근이야. 4제곱근이면 짝수지. 중에 실수인 거 몇 개 있어? 2개 있겠지. 표기를 어떻게 해야 돼? 자, 9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4제곱근 9 플러스인 놈 한 놈, 4제곱근 9 마이너스인 놈 한 놈 있는 거지. 여기 이렇게 2개.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죠. 그 다음 5번 4제곱근 마이너스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자, 여러분 봐봐.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야. 여러분 아까 말했지 홀수 제곱근은 부호를 굳이 내가 만들 필요가 없지.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요걸 이제 기호로 쓰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64가 되는 애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실수인 놈 표현하는 거지. 이게 얼마예요? 요게 여러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64 되는 건 누구죠? 실수인 놈? 마이너스 4겠지. 아, 이거 그 얘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틀렸던 거 기억나요? 제곱근 2랑 2의 제곱근이랑 다르지? 제곱근 2는 뭐야? 루트 2고 2의 제곱근은 뭐야? x제곱해서 2 되는 애에서 풀마 루트 2였지. 요거 구분하는 얘기 똑같이 한 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을 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나요? 요 기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요 기호를 이렇게 읽어.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라고. n제곱근 a라고 읽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둘이 헷갈리면 안 돼. 중학교 때 헷갈리면 안 됐던 것처럼. 요거 헷갈려서 많이 틀렸죠. 중학교 때.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럼 요게 요거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죠. 그쵸? 그냥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요렇게 쓰는 거 맞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인 마이너스 4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5번도 참입니다. 중학교 때 했던 실수를 안 해줘야 돼요. 똑같이. 뭐뭐의 n제곱근이랑 n제곱근 뭐뭐 이렇게 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아까 지금 배웠던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고, 자, 확인 유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면 될 거야. 이거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럼 실제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서는 변형 문제랑 발전 문제 보면 보이거든요. 자, 변형 문제랑 발전 문제 지금 살짝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설명할 거거든. 근데 한번 풀어봐. 도전 한번 해보고 얘기해보자고요. 변형 문제 2번, 발전 문제 3번 풀어보세요. 풀려요, 여러분? 이번에 1번은 좀 쉽게 풀릴 거고 2번도 할만하죠?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란 말이야. 아까 저 그림을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림적인 모습을. 잠깐만. 잠시만요. 자, 여러분 됐나요? 무슨 말인지 좀 아니 문제를 풀면
좀 보일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는지. 답 밑에 답이 있잖아요. 밑에 답 보고 맞춰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어디요? 요 밑에 지금 보면 바로 밑에 정답 있어. 마플 교과는 좀 이게 안 좋긴 한데 밑에 정답이 있거든 바로. 아니, 뭐 2번이랑 3번. 전혀 안 돼. 2번만 됐고. 자, 한번 볼게. 보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거듭제곱근 용어를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사실 다 배운 게 하나예요. 거듭제곱근 용어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그걸 할 때 거듭제곱근은 일반적으로 허수실수 포함을 하면 n개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거는 몇 개 있는 거야? 실수인 놈은 그 숫자가, 자, 일단 거듭제곱하는 횟수가 홀수라고 치면 얘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자, 요 그림이었죠? 요 그림에 의해서 이 a라는 놈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몇 개 존재한다? 하나 존재하고, 맞아요? 그걸 내가 n제곱근 a라고 쓴다라는 거지. 그리고 만일에 n이 짝수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a라는 녀석의 값의 크기에 따라 실수인 놈의 개수가 몇 개다? 2개, 1개, 0개. 그래서 이거 쓸 때 어떻게 쓴다고? n제곱근 a의 플러스와 n제곱근 a의 마이너스를 붙임으로써 구분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변형 문제 2번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실수 a에 대하여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f에 지금 봐봐. 자, 앞에 게 a고 뒤에 게 n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2012, 2011 홀수지. 홀수면 얘가 부호가 뭐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야. 근데 2011하고 2010. 자, 짝수죠. 짝수고 양수면 몇 개? 2개라는 거지. 이거 그냥 아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음수고 이게 음수인지 엄수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게 홀수인 게 확인되면 무조건 일수가 넘어가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짝수겠지 뭐. 그치? 음수고 짝수야. 그러면 몇 개? 0개라는 거지. 요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똑같이 풀면 될 거고요. 바로 2번도.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일단은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어떤 애냐면 축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그쵸? 여기서 이걸 축으로 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만 쓰기로 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y는 n을 그어요. y는 n을 그어서, 자, 보시면 잘 봐요. 이게 이렇게 2차 함수가 올라갈 건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0, 어디지나? 4를 지나는 상황이야. 자, 여기서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n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y는 2, y는 3, y는 4 이렇게 쭉 그을 거라고요. 맞나요? 그때의 x 좌표를 an이라고 하니까 이 좌표, 이때 x 좌표가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x 좌표를 가진다는 거야. 맞아? 그런데 an은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생각해보자. 어차피 이쪽 양수 쪽으로 갈 때부터 해서 20까지 갈 거거든요. 20까지. 그럼 봐봐. 이건 무슨 얘기야? 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야. 있어 없어 개수가 실수인 거? 없지. 0개라고. 홀수일 때는 생각할 거 없이 1개. 그쵸? 홀수는 무조건 1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F3이나 F5나 쭉 해서
F19까지는 무조건 1개야. 이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F2는 0개고 F4는 어때? 4가 0이지. 0일 때, 그러니까 0에 대한 짝수 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 0 하나밖에 없지. 1개. 그리고 나서 6부터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이니까 개수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2개.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26.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딸랑 요 그림 갖고 얘기하는 거야. 자, 기호 표시하는 거 얘기했는데 기호 표시한 걸로 문제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호 표시한 거는 지금 본 것처럼 개념 익힘 1번처럼 있는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게 나온다? 요런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까지 해서 거듭제곱근의 뜻까지 설명을 하면 일단 첫 번째 파트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건데 아직 안 한 내용이 있어. 11조 펴봐. 11조. 요거 설명 안 했죠? 거듭제곱근의 성질. 요거만 이제 설명 좀 합시다. 요걸 해야 또 연산을 할 수 있어서 요건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증명을 여러분이 외워두면 좋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증명을 뭐 알 필요는 없고 또 지수 연산하는 거 배우고 나면 사실 이걸로 잘 안 하고 지수 연산으로 많이 풉니다. 선행하는 학생들은 알 거야. 그치?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보시면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자 중요한 건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MN이 2 이상의 정수 즉 자연수를 얘기했지.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보면은 A랑 B를 0보다 크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3 같은 거 존재는 해요. 그쵸? 근데 요런 거는 이제 그 거듭제곱근 성질에 넣고 쓰기 좀 불편해. 왜냐면은 짝수제곱근일 때 또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빼기 위해서 일단 양수로 세팅하고 지금 성질을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공식 5개를 알려줍니다. 이 5개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n제곱근 A랑 n제곱근 B야. 둘이 곱하면 뚜껑을 합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제곱근 할 때 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합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막 음수인 거 쓰고 막 그거 허수까지 넣으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기본 전제는 AB가 양수인 걸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누기 한 것도 어떻게 된다? 합쳐서 써도 별 문제 없다는 거죠. 둘 다 양수면.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n제곱근 A를 전체적으로 m제곱을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도 된다? 요게 요 안쪽으로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맞습니까? 이건 당연히 여러분 요게 증명이 되면 자동으로 돼요. 그죠? 이거 쭉 곱하면은 뚜껑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1번이 되면 자동으로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m제곱근의 n제곱근 A야. 그럼 이게 뚜껑을 합칠 때 어떻게 된다? 곱하기로 합쳐지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쪼개면 순서를 바꿔서 넣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맞아 아니야? 이거 원래 막 양변 제곱해서 막 증명하긴 하는데 뭐 그지 뭐 증명까지 모르셔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다 그냥 외워주세요. 증명이 밑에 다 있어요. 앞을 교과서 되게 친절해. 아 밑에 보면 다 증명돼 있거든? 그러니까 증명이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런 식으로 공통이 있어. 자 공통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자 여기 책이랑 똑같이 쓰자. 요렇게 안쪽 거듭제곱이랑 아까 루트랑 공통인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약분이 가능해요. 요런 성질들이 있는데
왜 이 성질들이 별로 안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지수 법칙을 배우면 a의 n분의 자 뭐 3의 4제곱근 이런 거 어떻게 써요? 이거 뒤에 배울 거야. 3의 4분의 1제곱 바꿔서 지수 법칙으로 연산하는 게 더 편하거든. 그래서 사실 이거 잘 안 외우는 거긴 해. 이거 써서 많이 풀어 당연히. 그래서 지금 당장 살짝 배우는 거야 이거는. 그게 막 완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알아둬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한번 문제 푸는 거 보여줄게요. 어떻게 푸는지. 일단 알고 있기는 해야 되니까. 알고 있기는. 막 엄청나게 내가 외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지수 법칙 배우고 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연산하는 거는. 근데 지금 당장 문제 풀 때 한번 써먹어야 되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12쪽 펴보세요. 12쪽. 의지가 없어 이렇게. 물론 이 파트가 그렇게 재미없는 건 나도 알지만. 근데 개 재미없죠 여러분. 솔직히. 아, 여기 진짜 재미없는 파트긴 해. 나 개인적으로 맨날 여기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 아, 진짜 재미없기는 느낌. 재미없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프까지 가려면. 자, 1번. 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4제곱근 3에 4제곱근 27 같은 걸 넣어. 누가 봐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어쩌라는 거야? 뚜껑을 합치라는 거야. 자, 합치면 어떻게 돼요? 4제곱근 81이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 이게 뭐라고? 3의 4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4제곱해서 81 되는 게 뭐죠? 3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게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2번. 3제곱근에 24가 있어요. 이건 연산을 못 하잖아. 맞아, 아니야? 세제곱해서 24 되는 숫자를 내가 몰라. 모르는데 밑에 세제곱근 3이 있네. 합치면 세제곱근 3분의 24니까 세제곱근 8이 돼서 2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산 문제가 나와요. 자, 뭐 이런 거 해보는 거. 그게 보기 5번에 있는 나머지는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성질 배워서 쓰는 게 있고 보기 6번 보시면 보기 6번 크기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번 봐봐. 자, 이건 칠판 보세요. 4제곱근 3이 있어. 그 다음에 세제곱근 2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6제곱근 6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요놈과 요놈과 요놈에 뭘 맞춰야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로 모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4와 3과 6의 최소 공배수는 12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요 성질을 써달라는 거야. 5번. 그래서 요거를 3을 곱하고 세제곱을 하시고 4를 곱하고 4제곱을 하시고 2를 곱하고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12제곱근 27. 얘는 12제곱근 얼마야? 16. 얘는 12제곱근 36. 그럼 같은 제곱근이라고 하면 숫자 큰 놈이 큰 놈이겠죠? 그래서 누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해서 요거 개념 익힘 2번 요거까지 설명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애매하긴 한다. 7시에 교대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지수의 확장 설명할게요. 나와서 풀게 시킬까? 이게 재미없어 하니까. 자, 2번 볼게요. 2번 거듭제곱 계산 1번 연산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자, 여기 안 쓰면 뭐 생략한 거야? 2지. 쓰세요. 2라고. 여러분 안 헷갈리게. 그 다음 세제곱근 A. 요쪽 편은 얼마지? 6제곱근 A가 있어요. 루트 6제곱근 A. 곱하기. 그 다음에 이씨 재미없어도 임마 하품 대놓고 하는 건 너무 이 자식이 도발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을? 자, 이거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우리가 합치는 걸 할 수 있으면 쪼개는 걸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쪼개요. 어떻게?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서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쪼개고 여기 쪼개서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이게 합치는 게 되면 쪼개는 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건 2랑 3이랑 어떻게 한다? 곱한다고 했지. 그래서 6제곱근 A라고 바꾸면 되고요. 분자는 분모는 12제곱근 A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점편도 마찬가지요. 해주시면 12제곱근 A고 6제곱근 A가 되니까 약분하면 1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거 잘 해주시면 돼요. 네. 2번도 해보겠습니다. 뒤에 2시간은 좀 즐겁겠지. 수초를 할 때는. 수원 참 재미없네요. 자, 4제곱근 해놓고 한번 봐봐요. 27의 10제곱 뭐야 이게? 더하기 9의 10제곱. 얘는 27의 4제곱 9의 11제곱이래. 자,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4제곱근은 내버려 두시고 요걸 잘 생각해봐 얘들아. 27은 3의 몇 제곱이에요?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의 10제곱이니까 지조법칙에 따라 30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3의 제곱이죠? 제곱의 10제곱이니까 20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3의 세제곱의 12제곱에서 12제곱 될 거고 얘는 3의 제곱의 11제곱해서 3의 22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공통으로 가진 양이 얼마냐면 4제곱근하고 자, 이거 지금 분모 분자를 약분할 수가 있겠죠. 얼마로 약분할 수 있어? 3의 묶어내보자. 묶어내면 3의 20제곱으로 묶으면 3의 10제곱 더하기 1 남고요. 여기 3의 12제곱으로 묶으면 3의 10제곱 더하기 1 남죠. 자, 그럼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약분하고 요거 정리하면 자, 4제곱근 3의 8제곱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인 거야? 3의 제곱이겠죠. 그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봐. 이거를 4제곱근에 9의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아직까지는 지조법칙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면 둘이 날아가서 9가 되겠죠. 이게 2번이었고요. 3번은 좀 봐야 돼. 3번은 3번. 자, 3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제곱근 A 그 다음에 또 루트 A에 루트 A 있죠. 맞아요? 자, 이거 정리를 하래. 이거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얘 입장에서는 뚜껑이 어떤 애만 있는 거야? 얘 입장에서 이거 하나 있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근 A라고 써도 무방해요. 그 다음 곱해진 애를 봐봐. 얘 입장에서는 어떤 애가 있어? 뚜껑이 2개가 있지. 한 놈은 3, 한 놈은 2야. 그럼 합치면 얼마지? 곱하기로 가면 6제곱근 A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로 끊어낼 수 있어,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애는 어떤 애예요? 그 다음 곱해진 애는 뚜껑이 하나, 둘, 3개지. 하나는 3, 하나는 2, 하나는 2야. 그럼 어떻게 되지?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그쵸. 요렇게 바꿀 수 있으면 쉬워요. 요게 되시는 분은 금방 하시고요. 요게 안 되시는 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중요합니다. 뭐 준영아 이렇게 되면 정리하면 얼마야? 이거 뭘로 맞춰야 돼? 최소 공배수 12로 맞춰야겠지. 그러면 곱하기 4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 12. 그러면 10이라고 뚜껑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4제곱 A 제곱 A 1제곱이니까 A 7제곱이죠. 이렇게 쓸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 배우고 연산하는 법까지 배우는 거예요. 거듭제곱근 관련해서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냥 딸랑 요거 했어. 기호 배웠고 연산하는 법까지. 네. 야, 오늘 아마 진도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겠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 발전 문제 풀어봅시다. 네. 잠깐 쉬었다 할래? 5분만 쉬었다가 풀어보고 이따가 그 9시 때 요거 오답 좀 하고
알겠죠? 그렇게 진행할게요. 5분만 있다 쉽시다. 그럼 10시에 가요? 지금? 오늘 10시에 갈 것 같은데 10시요? 제가 거 좀 일찍 보내주고 싶기는 한데 9시에 보내주세요. 음 첫날부터 너무 빡세겠어요. 9시는 안 돼. 9시 그거예요. 그럼 룰렛해요. 아 룰렛에 맞들이지 마. 룰렛 너무 좋아요. 너무 그거 사행성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만 하고 한 방에 한 번에 다 보내게. 네. 원래 그 5시간에 하는 게 뭔지 알아? 숙제 미리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요거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숙제를 좀 만들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단원 정화 문제에서 시키면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배운 거 별로 없어. 많이 했습니다. 뭘 많이 해. 일단 5분만 쉬고 계세요. 잠깐만. 아니 씨발 미친 새끼야. 왜 씨발 1시간 반 만에 씨발 쉬는 시간이 줘. 원래 왜 그러는데? 젖같네. 아씨. 아니 왜 10시에 끝내 그리고 할 게 쳐 뭐가 있다고. 굳이 씨발 할 걸 만들지. 개새끼. 진짜 끊고 싶다. 씨. 김신 대상권. 김지은? 뭐 했다고? 대상은 남국민이 말해야 되는 거야. 물론 걔 득부잡상이긴 한데 대상권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받았는데? 씨, 선택지리. 아니 그 조건 한국 아니, 대상? 아니 그 조건가 왜 씨발 10시에 끝나냐고. 어쩌면 따로 이거 너한테 말인데 말이야. 씨. 이게 지랄적이냐 너네. 말이 된다 생각해. 10시 안 끝내자. 10시 안 끝내준다니까. 10시 끝나잖아. 원래 말은 그렇지 9시 반에 보내줄걸? 안 보내주냐고. 씨발 9시에 보내줘야 돼. 니네 쌤이었으면 4시에 보내주지 않나? 우리 쌤이었으면 9시 안 돼서 보내줬어. 첫날 무조건 9시 전에 보내줘. 근데 두 번째 쌤이 처음에 9시까지야. 애초에 우리 때는 그리고 구원 대표한테 부탁했으니까 자기가 다 하겠다고 첫 타임이나 그 뒤에 타임 다 우리 첫 타임 두 타임 다 우리 그 타임생 했었잖아. 그게 훨씬 나아. 그거는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근데 첫날에 이렇게 수업 나와보는 게 처음이야.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존나 빡쳐 지금. 씨. 아이고 10분에 방 끄니.
그리고 남아있는 거 문제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그리고 이따가 9시 되면 간단하게 한 8문제 정도 풀어보고 별 문제 없으면 집에 쪽에 보내주든지 할게요. 자, 앉아서 잠깐만 이제 쉬는 시간 어차피 중간에 7시 때 있을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만 쉬시고 오늘 거듭제곱근 연산까지만 연습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그냥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다 풀만 할 거예요. 그냥 공식 알고 있으면 그냥 금방 풀 건데 그래서 발전 문제만 내가 일단 풀어줄게. 나머지 시간에 푸는 시간 가져봅시다. 발전 문제 6번 할게요. 같이 보자. 자, 발전 문제 6번 보시면 다음 식을 자, 6번에 1번. 자, 루트에 그 다음에 6제곱근에 4가 있고요. 거기 곱하기 세제곱근에 16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체의 세제곱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 중 가장 큰 걸 고르래.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얘가 얼마예요? 자, 일단 생략된 게 2제곱근이겠죠. 맞아, 아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세제곱하는 건 나중에 하고 먼저 생각해봐요. 이걸 하면은 12제곱근에 2의 제곱, 요 앞에 거만 계산하면, 그리고 요 뒤쪽 녀석을 하게 되면 6제곱근에 2의 4제곱이 되고요. 이 전체의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우선 요걸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를 하면, 자, 12제곱근의 2의 제곱 곱하기 12제곱근의 2의 8제곱이 되고요. 이 전체 세제곱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이거를 뚜껑을 합치면 2의 10제곱이고 요놈의 세제곱이죠. 맞아?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지. 자, 거듭제곱근 성질에서 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2제곱근의 2의 30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 얼마 돼요? 2분의 5. 2 되고 5 되죠. 맞죠? 자, 그럼 얘가 대충 얼마쯤 되는 거야? 제곱해서 32가 되는 숫자인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거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래. 그러면 얘를 다시 말하면은 32의 루트 씌운 거죠. 정리를 하면 30의 루트 씌운 거야. 그러면은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가 뭐겠어? 5겠지. 맞아요? 그죠? 요거보다 큰 애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당연히 36의 제곱근인 6일 거고요. 그래서 얘가 5점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아니 얘들아?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다? 5점 얼마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동그라미 1번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법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말한 것처럼 오늘 배운 요 거듭제곱근 성질은요, 지수법칙 배우고 나면 별로 쓸 일은 없기는 해요. 지수법칙을 풀면 훨씬 편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알아두고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제곱근하고 2가 있고요. 거기에 세제곱근 4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걸 전체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고 요거는 쪼개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내가 뚜껑을 끊어주면 된다고 했지. 맞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2제곱근 2 곱하기 6제곱근 2의 제곱 모양 맞추기 하려고 3 곱하고 세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6제곱근의 2의 세제곱 곱하기 6제곱근의 2의 제곱의 세제곱 뚜껑 합치면 6제곱근의 2의 5제곱의 세제곱이니까 정리하면
또 이렇게 되네요. 이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누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지. 왜? 아까 얘가 얼마였으니까 5점 얼마니까. 발전 문제도 별로 어렵진 않죠? 네. 천천히만 하면. 자, 그래서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까지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많이 못하겠네. 요거 일단 확인 유제 변형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네, 갔다 와. 이것만 나와요? 숙제를 그래서 많이 못 내겠네. 원래 더 배워야 숙제를 많이 내는데. 근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어. 처음 게 진짜 재미가 없는데 안 할 수는 없는 파트라서 이 파트가 안 할 수는 없는 파트인데 재미도 없고 설명할 것만 많고 뭐 그런 파트예요. 너무하기 싫네요. 수원은 진짜 하기 싫어 나 개인적으로. 수원이 앞에 좀 이런 파트들이 많은 게 여러분이 결국에는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각함수를 배워야 돼요. 왜? 그걸 나중에 미적분을 해야 되거든. 삼각지수 로그를 초월함수라고 해요. 우리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미적분 가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근간을 쌓는 작업을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어도 이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를 잘 따라오셔야 되고 연산하는 걸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재미없는 파트인 건 나도 알아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배운 거 제대로 기억하는지 시험 한번 쳐볼게요. 간단하게. 네. 그거만 잘 오답하고 집에 가. 그러면 돼. 다 되는 사람 먼저 보내줄게요. 몇 문제예요? 한 8문제? 쉬워? 4문제로 줄여주세요. 8문제는 쉽다고, 씨. 아, 4문제. 첫날이잖아. 쉽다고. 엄청 쉽다고. 20분이면 다 하고 간다고. 선생님 근데 어차피 그냥 9시 10분쯤 오시니까 영상 주시면 그쵸. 중얼중얼 돼. 네, 첫날인데 좀. 아, 진짜 빨리 하고 가. 아니, 오늘 배운 게 없잖아. 금방 하고 갈 건데 뭘 궁시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빨리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훈아. 지훈이만 10시에 보고. 지훈이 못 풀어서 못 가는 일이 벌어질까봐 그런 거 아니야? 선행했다며. 했으면 선행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풀 거야. 오늘은 숙제도 많이 안 될 거니까 진도가 좀 나가야 숙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도 나가면 계속 앞에 거 복습하는 숙제 낼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까먹으실 테니까. 야, 지수의 확장까지도 못 갔어. 아, 하고 싶긴 한데 이거는 점수까지만 할까? 괜찮을 것 같네. 일단 이거 확인 유제 4번 5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빨리 풀고 잠깐이라도 이 정수 범위 확장까지 말만이라도 좀 하자. 뚜껑 뚫는 것만 안 틀리면 되는데 참. 아니, 풀었어요, 저는. 다 하고 노는 거지? 네. 그럼요.
방학 들어가면 수요일 날 우리 그거 할 겁니다. 이거 심화도 할 거예요, 수원. 지금 이 마표 교과서로 수원하고 있지만 추가 프린트 계속 나갈 거고요. 학교하는 거 아니에요? 응? 학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요일 아침 시간대. 수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 9시부터 원래 지금 방학 들어가면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그게 월금 하는 거에 추가로 수요일도 붙어요. 월수금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월요일 금요일은 지금 하고 있는 수원 수투 하는 걸 꾸준히 할 거고요. 수요일 날에 그 너기출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푸는 거 할 거예요. 확통은 어떤 쌤이에요? 확통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 내가 따로 그 한 반에 몰아서 지금 할지 아니면 그냥 담임 선생님이 확통까지 설명을 할지. 아직 그러니까 확통은 무갈자 즉 미정이에요. 미정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담임 선생님이 한다라고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게 좀 확실하게 딱 컨펌 난 건 아니라서. 근데 여기 진짜 빨리 이 재미없는 파트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 담임 선생님 누구였어? 김성주 쌤. 성주쌤. 성주쌤도 좀 많이 시키는 편 아닌가? 남겨서 많이 시키시는 편이지. 할 동안 다 오면 되는데 저희가 아니에요. 안에서 못 남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조금 시간 남으니까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가자. 자 문제 푸는 거 지금 다 안 된 사람 혹시 있어요? 다 있죠? 네.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있죠 여러분? 네. 대답을 좀 해줘. 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수 범위를 확장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실 처음에 이 지수를 정의를 할 때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개수를 써.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2를 곱하기를 n번 하면 그걸 뭐라고 쓴다고 했지? 2의 n제곱.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면 n 거듭제곱이겠죠, 맞죠? 세제곱, 4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2의 n제곱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n이 몇 개의 개념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거기 맞춰서 지수 법칙을 썼다고요, 중학교 때는. 자,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자연수 다음에 우리 수체계 배우고 기억나? 고등학교 할 때 수체계 배울 때 자연수랑 0이랑 누구? 음의 정수랑 요 셋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 셋을 합쳐서 정수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려면 내가 이제 뭘 정의를 해야 되느냐? 2의 0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정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기존에 그 지수 법칙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2의 0제곱은 그래서 얼마일까요? 2의 0제곱은 1이죠. 0제곱은 1이다라고 정의를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곱한 거를 왜 이게 된 거냐면 당연히 이런 거지 뭐. 자, 2의 1제곱 아까 뵀지만 나누기 2의 1제곱을 하면 원래는 빼기잖아, 맞지? 빼기를 해서 0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워요? 당연히 2에서 2를 나눴으니까 얼마다? 1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2의 m제곱 나누기 2의 n제곱이 2의 m 빼기 n제곱이다가 별 문제 없이 성립하게 예쁘게 작용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0제곱을 뭘로 둔다? 1로 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둬야 되겠어요?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 그쵸. 뒤집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확장을 하는 게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홀짝의 개념이 살아있어요. 맞아요, 아니야? 정수까지 홀짝의 개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음수를 홀수번 제곱하면 음수, 짝수번 제곱하면 짝수라는 개념이 남아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체 범위가 양수냐 음수냐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는 중요해진다는 얘기겠지. 뒤에 가면 유리수로 넘어가면 좀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건 별 문제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A라는 놈의 0제곱은 얼마다? 1이고 A라는 놈의 마이너스 n제곱을
뒤집는 걸 이용해서 쓸 수 있다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바꿔놓으면 요 룰을 정해놓고 나면 얘들이 정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음의 정수 범위에서도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게 바뀐다는 거죠. 그걸 증명 원래 다 해야 돼. 여기 증명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사실 증명하시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증명하는 거 보여주자면, 예를 들어 지수 법칙 첫 번째가 뭐냐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요거죠. 요게 원래 자연수 범위 때 성립을 했단 말이야. 자, 이거를 음의 그러니까 정수 범위로 확장을 했을 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M을 마이너스 P 그리고 N을 마이너스 Q, 그 P랑 Q는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P랑 Q가 자연수면 M이랑 N은 뭐가 되는 거죠? 음의 정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는지 보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면 A의 마이너스 P제곱, A의 마이너스 Q제곱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한다? 역수로 바꾸면 A의 P제곱분의 1, A의 Q제곱분의 1로 되죠. 그럼 이거 지수 법칙 쓰면 어떻게 돼요? A의 P 더하기 Q분의 1제곱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다시 돌리면 A의 마이너스 P 더하기 Q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랑 같죠? A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분명히 나는 음의 정수로 지수 법칙을 했는데 여전히 요 지수 법칙 1번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바꾼 룰, 0제곱이 1이고 마이너스 제곱이 역수다 라는 룰을 적용했을 때 요런 거 이용을 해서 뭘 한다? 1번부터 해서 쭉 기존의 지수 법칙을 증명을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까지 증명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한 거야? 지수의 범위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중학교 때는 y는 2의 x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1일 때 2 지나고 2일 때 4 지나고 3일 때 8 지나고 점으로 나왔던 여기까지가 완성이 됐지. 근데 이제 뭐가 완성된 거야? 0일 때 얼마 지난다고? 0일 때 1 지나고 1일 때 2분의 1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 지나고까지 이런 식으로 요 음수 쪽에 점을 찍을 수 있게 그래프가 확장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아직 부족하죠? 뭐가 필요해? 우리 실수까지 범위를 확장을 해야 나중에 실제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근데 지금은 원래 중학교 때 이렇게 양수 쪽에 점이 찍혔던 게 이제 0일 때와 음의 정수일 때 점 찍히는 것까지 확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지수의 확장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과 그래도 계속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2번 정도 더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알겠죠? 이게 배웠던 학생들은 지금 조금 재미없는 것 같기는 한데 앞쪽은 이렇게 하자고요. 알겠죠? 좀 다시 뒤집는 작업을 좀 하시고 뒤쪽 가면 조금 더 빡세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그래서 지수 수원 파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축제는 이따가 와서 얘기해줄게. 9시에. 왜 안 했어? 응? 들어가네 넘어가서. 아니 내가 풀어줬잖아.